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스박입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늘은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가장 먼저 확인시켜주는 서류인데요. 등기부 등본 열람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막상 발급을 받아놓고 갑부나 울고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어려웠던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선택할지 고를 때부터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집이 아무리 예쁘고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 해도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분명 위험한 집이니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에 대한 단서가 바로 등기부 등본에 있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을 살짝 보여주면서 괜찮은 거라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같이 전세 사기가 많은 때에는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이란 무엇일까요? 등기부 등본의 본래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란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인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또 누군가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적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신원 확인을 신분증으로 하듯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그 집에 대한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누구라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접속하여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 시에는 700원이 들고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100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울구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를 보시면 첫 번째 등기부 등본에 적힌 주소는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2번에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집을 알아볼 때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의 전유 부분은 건물에서 빌리려는 부분의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여기에 적힌 만큼의 면적을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지권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대지권이란 전유 부분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임대인에게 대지권이 없다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5번에 보시면 별도 등기란 토지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뜻해요. 별도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별도 등기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 등본을 따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갑부에는 소유권에 대한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 상황은 없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의 소유권 보존이란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짜예요. 건물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갑부의 표에서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을 가진 소유자이고 계약할 수 있는 임대인입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잘 확인하고 내가 지금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비교해 보시고 당연히 계약서에도 동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3번의 갑부에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신탁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 관련 내용이 있다면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에는 소유권 외의 모든 사항들이 나오게 되며 이 집에 얽힌 돈 얘기들이 가득 적혀져 있습니다. 이미 이 집의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임대에 있는 집을 담보로 많은 빚을 졌거나 하는 것들을 을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근저당이 없는 경우는 이곳이 비어 있습니다. 이 집에 빚이 많은지, 지금 누군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상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을 하면 과거의 이력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의 최대 금액인데요. 보통은 빌린 돈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적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과 임차 보증금의 합을 계산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3번의 보통의 경우 채무자로는 임대인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로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또는 혹은 개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미납국세나 지방세 등 체납사실 확인입니다. 이 경우는 국세 완납 증명서나 미납국세 열람 신청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가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에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주하기 전에 임대인이 나와 계약한 집을 담보로 또 빚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또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전에 꼼꼼히 확인 절차를 잘 거쳐서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